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11월달 고2 학생들의 교육청 국어 모의고사 중에서 조선 후기에 쓰여진 가사작품 하나하고 수필작품 하나가 한 세트로 엮여져 있는 갈래 복합 세트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작품으로 되어 있는 그 조선 후기의 가사는요, 바로 이금이그 죽창곡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나 작품으로 되어 있는 수필은요, 물론 원문은 한문으로 쓰여진 것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인데요. 홍우원이라는 사람이 쓴 노마설, 늙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 작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 작품에 대한 보기 역할을 보기가 주어지고 있는 32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32번 보기를 보시면 역시 이 작품도 조선 후기에 자주 나오는 유배 가사 중에 하나군요. 네,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유배 생활을 하는 작가의 상황이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마치 여성 화자 그러면 조선 이제 중기부터 해가지고 송강정철, 송민국, 삼위인국 딱 그런 거하고 거의 컨셉이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하여튼 여성 화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화자는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임이나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자, 만약에 진짜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귀양 보낸 임금을 원망한다 하더라도 이 작품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임금을 원망하는 내용을 쓰면 절대 안 되겠죠. 그 조선시대 만약에 그런 내용을 썼다가는 서울에서 뭐가 내려오나 하면은 바로 임금님의 선물, 사약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속마음으로는 임금님이 원망스럽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귀양살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임금님 덕분이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하여튼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주로 뭐 간신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네.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주었습니다. 네. 자, 일단 가 작품을 보기에 앞서 가지고요. 먼저 가나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31번에 있으니까 이 31번의 선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점을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건지 한번 쭉 볼 필요가 있는데, 딱 보면요, 먼저 5번 선지에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면은 당연히 거의 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전시가 작품 중에서 뭐 시조나 가사건 간에 이렇게 의문형 어미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특히 가사는 상당히 분량이 길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문형 어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잠깐 그냥 눈으로 훑어보더라도 여기 이제 제가 의문형어미라고 적었습니다만, 아르시고, 어띠 아르시고, 올릴 손가, 쓰여다가 도도올까, 쓰여다가 도도올까, 이렇게 의문형 어미를 당연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필에도 과연 의문형 어미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혹시나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읽기 앞서가지고 그냥 쭉 한번 훑어보더라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의문형 어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음표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겠느냐 있고요. 당장 여기 제일 마지막만 보더라도 제가 형광펜 표시했지만, 늙은 말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형어미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31번은 겉으로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답은 5번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건데,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가작품 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선지 중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가 한번 잠깐 공부 차원에서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1번 선지 같이 역설적 표현, 2번 명암의 대비, 3번 공간의 이동, 심리 변화의 양상, 4번 음성 상징어 있는지 한번 또 공부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작품 먼저 보겠습니다. 가작품 면제 기본적으로 화자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작가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 속의 화자는 일단 여성 화자로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님을 그리워하면서 님에 대한 변치 않은 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했습니다. 네. 죽창에 병이 깊고, 여기 죽은 대나무 죽이죠. 네. 병이 깊고 폭음이 냉낙할 때 한데, 이 폭음이 냉낙한데 각주를 보면은 이부자리가 차가운데,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먹는 것도 상당히 지금 초라하지 않습니까? 돌미나리 한 줌으로 석차를 하셨더니 상위에 그져놓고 님 생각하는 뜻은, 그러니까 님하고 같이 먹고 싶은데 지금 님은 같이 먹을 수 없는 거죠. 같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재하는 상황이고요. 어리석은 님의 고동 친한 적 없건만은 불관한 이내 몸이 님을 쫓아 삼기오니, 불관한 뜻이 뭐냐 하면 관계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님은 나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지만 자기가 그래도 스스로 자기가 님을 쫓아 섬기었다, 그런 뜻이고요. 원로의 노를 맨가 염분도 하중하고, 여기서 원로의 노라고 하는 거 각주에 나옵니다만, 이 원로가 월하노인에 준 말이죠. 그 남녀 인연을 맺어준다고 하는 전설 속의 사람인데, 바로 원로의 바로 이게 노가 끈입니다. 노, 흘, 맨가, 끈을 메었는가. 그러니까 월하노인이
인연의 끈을 메어주었는지 그 인연이 굉장히 연분이 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님과의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고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부분 보면은 조물이 세우던가 방명함도 그지없다. 자기 운명이 이렇게 막 운명이 불쌍하게 된 게 조물주가 샘나서 그런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자기의 그 부정적인 상황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정서가 지금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리학 부분이 있고요. 28 방년이 손꼽아 다다느니 심리 벽도화에 구름이 먹은 속에 내 소식 님 모르고 님의 집 나 모를 때. 자, 여기서 제가 구름 표시해놨습니다만 뭐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보통 이런 상황에서 구름은 나와 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같은 그런 소재로 종종 쓰이고 있죠. 자, 하여튼 나의 소식을 님은 모르고 또 님의 집은 나도 모릅니다. 여기서 기억 님의 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억으로 쳐져 있으면서 33번 문제 나오니까 일단 요 파트 일단 본 다음에 한번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님의 집을 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사의 마하의 고아, 여기 세사의 마하의 고아, 여기 각주를 보면은 세상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생겨. 그러니까 뭐 세상 일에 뭐 마가 끼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흔히 하는 말로요. 홍안이 복이 없어. 홍안이 지금 젊은 얼굴이죠. 홍안이 복이 없어. 하룻밤 놀란 우레 풍우조차 섞였으니 뜰 앞에 심근 뷰와 못 피어 씻을 거다. 여기서 풍우 이런 것도 앞전에 구름이랑 마찬가지로 뭔가 장애물, 방해물 그런 개념이겠네요. 지금 규화가 지금 못 피어서 시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화자 자신의 감정이입을 한 그런 자연물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곡이 흐린 물이 흰 못을 덜어인다. 형극이 떠딘 물이 난해총에 붙어오니.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각주를 보면은 형극에 떠딘 물이 난해총에 붙어오니 뭐 가시덤불에 떨어진 불이 난초와 해초 무더기에 붙으니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도 아마 방해물 그런 개념일 텐데 다행히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내 얼굴 고운 줄을 님이 어찌 알으시고 당연히 의문형음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얼굴이 고운 줄을 님한테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화공의 붓끝으로 그려내어 올릴 순간. 근데 그려내어 올리기도 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리고 연년의 가곡으로 쓰여다가 도도올까.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뜻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맺는 걸 대가티. 여기 대가치입니다. 대나무같이 고든절개는 님이 더욱 모르려던. 역시 이 작품 제목에 대나무 죽자가 들어간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대가치 고든절 그러니까 보기에 나온 표현대로 변치 않는 마음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품을 지문 읽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보기에서는 타인의 잘못으로 유배 생활을 하는 작가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긍이 요 글을 쓴 때가 자기 본인이 유배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가 유배 생활을 했을 때 따라갔다고 그럽니다. 그거 보고 부의 배행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썼습니다. 부의 배행자. 정작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고요. 이제 이긍익은 당시 아버지의 유배 생활을 따라다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배행자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마치 보기에는 그냥 작가 본인이 유배 생활을 하는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쓰긴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린 보기에 주어진 대로 작품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실제 이 작품 전문을 다 읽어보면요, 어떤 부분은 뭐 아버지 입장에서 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아들 입장에서 써가지고 부친 얘기도 나오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 장소가 1763년경에 신지도, 지금의 전남 완도군 쪽이라고 하는데요. 신지도로 아버지랑 같이 유배 갔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특히 이 다음에 이긍이라고 하는 인물이 좀 한국사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나름 유명한 실학자죠. 대표적인 저서가 연려 신일기술이라고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역사를 포함해가지고 아주 방대한 책인데요. 이 연려 실기술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저서를 쓴 실학자이기도 합니다. 이긍이.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31번 가나 공통점에서 의문형 어미를 답을 고르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나머지 선지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1, 2, 3, 4번을 보더라도요. 1번 역설적 표현 우리가 본 기억 안 나죠? 땡. 그 다음에 2번 명함의 대비 이것도 본 기억 안 납니다. 3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 심리변화 양상 이것도 아니죠. 자기 심리변화 특히 아닙니다. 공간의 이동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님을 향한 고든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리변화 더더욱 없고요. 또 공간의 이동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이런 컨셉에서는 작가는 남자인데 여기 시적 화자는 여자를 설정을 했죠. 거의 뭐 머릿속으로 상상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 이동도 별로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물론 이제 가끔 정철 작품 보면은 뭐 천상에서 내려오고 뭐 그런 건 나옵니다. 여기는 근데 전혀 그런 부분은 이 지문 속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번 음성 상징어도 지금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일단 뭐 가난 나의
한쪽 부분에만 타당한 것이 좀 4개 중에 한두 개는 있기 마련인데 아예 요거는 가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4번까지는 아니고 5번으로 답을 고를 수 있게 좀 쉽게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더라도 아까 전에 있었죠.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 네. 가나 공통된 답 31번, 5번 답을 확실히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님의 집을 내가 모른다고 나온 부분, 그 기억 부분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33번을 보겠습니다. 네, 33번은 기억, 가작품에 있는 님의 집이고요. 33번의 이 니은 부분이 이제 좀 이따 우리 보게 될 나 작품에 나오는 주인집이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기억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부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지들이 딱딱딱딱 앞부분, 뒷부분 구별되어 있으니까 풀기가 쉽습니다. 1번, 기억은 나와 님의 관계가 소원함을 드러내는 소재. 이거 맞네요. 지금 내 소식은 님이 모르고 또 님의 집은 내가 모르니까 지금 나와 님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상당히 거리가 지금 소원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일단 1번 맞고요. 2번, 나와 님의 역할이 바뀌었다. 이거 절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기억은 나와 님의 갈등이 해소되었다. 아니죠. 물론 갈등이 원래는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갈등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해소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님을 만나가지고 뭐 대화를 하고 해부를 해야지 갈등이 해소가 되겠죠. 일단 또 갈등부터도 나타나 있는지도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나와 님의 상황이 변화되었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뭐 전에는 글쎄 전에 아주 사이가 좋았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다가 이렇게 다시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작품하고 달리 이 작품은 뭐 한때는 나하고 님의 사이가 좋았다. 뭐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어리석은 님의 거동, 친한 적 없건만은 이내 몸이 님을 쫓아 삼기였다고 해서 그렇게 전에는 지금과는 달리 아주 가까웠다. 그런 부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와 님의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드러낸 소재, 이 작품은 뭐 이런 게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세모 쳐놓고 5번 선지, 기억은 나와 님의 현실 인식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자, 일단 님의 인식이 어떤지는 알 길이 없고요. 일단 나의 인식이 지금 전혀 긍정적일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가 틀렸습니다. 자, 그럼 거의 뭐 답은 1번으로 확실한 것 같은데 좀 더 나 작품 본 다음에 니은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33번 답을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작품 가지고 보기가 나와 있던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 1번 선지입니다. 병이 깊고와 돌미나리 한 줌으로 척찬을 하셨던 일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겠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 돌미나리 한 줌으로 석찬을 하셨더니 뭐 이런 것도요. 또 어떤 시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또 예찬하는 그런 작품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소박한 삶을 표현하는 그런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다음 2번 선지, 님의 거동 친한 적 없건만과 이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어 온일을 통해 화자가 타인의 잘못으로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면 이것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일단 이 작품 보면요. 물론 보기에 타인의 잘못이라는 것이 나와 있긴 하는데 이거는 아마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수험생들을 엮기 위해서 이런 슬쩍 그냥 집어넣은 것 같고 하여튼 이 작품 보면은 과연 화자를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타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구름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어디 있습니까? 구름 얘기도 나와 있고 뭐 풍우 얘기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타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도 않고 특히 뭐 설사 그런 부분이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선지 이번에 나온 요 파트 있지 않습니까? 님의 고동 친한 적 없건만은 또 이내 몸이 님을 쫓아 삼기 오니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타인의 잘못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섬기게 되었다 그런 뜻일 뿐이지 뭐 타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됐다. 타인 잘못 때문에 내가 님을 섬겼다. 전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확실하겠습니다. 네. 계속 3번을 보면은 조물이 세우던가와 세사의 마이 고아. 그러니까 조물주가 셈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마가 끼었다. 그런 얘기인데 화자가 처한 상황의 원인을 외부에 다 요건 맞겠습니다. 조물. 그다음에 뭐 세상에 마가 낀 거. 요건 뭐 자기 이런 처한 상황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표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4번 선지 뜰 앞에 심근 귀와 못 피어 시들었다. 자, 꽃이 필요하다 못 피었으니까 당연히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5번 선지 대가띠 고든 절은 님이 덕 모르거든을 통해 대가띠 역시 대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님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 알 수 있겠군. 아까 지문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확실하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작품 모두 마치고 나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나작품에 대해서는요, 가처럼 이렇게 정식 보기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 34번 보기가 주어져 있는데 보기가
글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뭐 도식화된 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나에 나타난 대화를 구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 작품은 대화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대화 연속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A라고 써 있는 파트는 주인이 명령을 내렸고 B라는 파트는 말이 변론을 하고 아니 말이 뭐 진짜 호스 이 말이 사람처럼 의논을 한 거겠죠. 이렇게 말이 변론하는 부분이 나왔다고 하는 좀 신기한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 C 주인이 수긍을 하고 또 그다음 마지막 D는 또 주인이 실천한다.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각각 이 파트에 맞춰 가지고 선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나 부분 읽어가면서 이 파트에 맞춰 가지고 각각 대응하는 선지를 적절성을 판단하면 더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나 작품 보겠습니다. 나 작품 먼저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숭정 9년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숭정제가 그 명나라 마지막 황제입니다. 네, 결국 1644년에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이 자금성에 들어왔을 때 결국 목매달아 자살한 그 비운의 마지막 황제인데 하여튼 그 연호가 숭정입니다. 그 숭정 9년을 서기로 환산하면은 1636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1636년이면은 조선에서 병자호란이 발생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해에 주인이 노비 운을 지켜 마국간 바닥에 깨어 매어 엎드려 있는 말을 끌어내오게 하고 말에게 이르기를 하여튼 사람이 호거스한테 말을 하네요. 네, 약간 그러니까 우화적인 성격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흔히 이런 고전 소설, 고전 수필에서 보통 노비 이름이 이렇게 시험 문제에 노비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왠지 이 노비가 내용일치 문제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또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일단 좀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이 문제 세트에서는 이 노비 때문에 뭐 내용일치 문제가 어려운 것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노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주인이 말한테 뭐라고 하나 보겠습니다. 안타깝구나 말아 너의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힘도 쇠하여졌구나. 장차 너를 빨리 달리게 한즉 내가 달릴 수 없음을 알며 장차 너를 뛰게 한즉 내가 그럴 수 없음을 안다. 그러니까 완전히 능력이 지금 쇠해졌습니다. 네, 내가 너에게 수레를 매우 멀고 험한 길을 넘게 한즉 너는 넘어질 것이며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싣고 풀이 우거진 먼 길을 건너게 하면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말이여 장차 너를 어디에 쓰겠느냐. 결국 이 말이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참 길게 했네요. 너를 백정에게 주어 뼈와 살을 바르게 할까. 나는 너에게 차마 그럴 수는 없다. 장차 너를 성 안의 저작거리에 가서 팔더라도 사람들이 너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안타깝다 말아 나는 이제 너의 재갈을 벗기고 굴레를 풀어놓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가거라. 나는 너에게서 취하여 쓸 것이 없구나. 상당히 인자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그렇게 말고기 만들 사람한테 팔 것도 아니고 그냥 너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런데 말이 이 말 듣고 좋아할까요? 일단 말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말의 반응을 보기에 앞서가지고 일단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의 반응이 나오니까 여기서 아까 보기에 나왔던 주인의 명령 파트가 바로 이 A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34번의 1번 선지를 한번 대응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34번의 1번 선지입니다. A에서 주인은 말의 현재 상태, 많이 이제 늙고 쇠했다는 거죠. 현재 상태를 근거로 말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맞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B 파트 보겠습니다. 이제 B 파트가 말의 변론이죠. 말은 이에 귀를 쫑그리고 듣는 것처럼 하고 머리를 쳐들고 하소연하는 듯하며 몸을 웅크리고 오랫동안 있으나 입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래도 좀 현실감 있게 일단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대답을 추측한다 하면서 이제 말의 대답을 추측한 게 나오는데 아마 그래서 이 주인이 말의 대답을 추측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쓴 거는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이 앞서서 이런 내용의 추측을 했겠죠. 하여튼 그 주인이 추측을 한 말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슬프구나 주인의 말씀이 이처럼 정성스러울까. 일단 주인의 말에 고마운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부터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서럽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주인 역시 어진 사람은 아니다. 옛날 나의 나이가 아직 어려 힘이 왕성할 때 하루에 100리를 달렸으나 가는 것에 힘이 없지 아니하였고 한 번 짐을 실음에 몇 석을 실었으나 나의 힘이 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주인은 가난하였는데 생각하건대 내가 아는 바로는 쑥으로 사방에 벽을 쳤고 쓸쓸하게 텅 빈 집에는 동이에 한 마리의 조를 쌓아둠이 없었고 광주리에는 한 자의 피륙도 저장함이 없었다. 마누라는 야위어 굶주림에 울고 여러 아이들은 밥을 찾으나 아침에는 된죽 저녁에는 묽은 죽을 구걸하듯 빌어서 끼니를 이어갔다. 그 당시에 나는 진실로 힘을 다하여 동서로 오가고 오직 주인의 목숨만을 생각하며 남북으로 오갔으니 오직 주인의 목숨을 위해 멀리는 몇천 리, 가까이는 몇백 리를 짐을 싣고 달리며 짐을 싣고 뛰며 옮기기에 일찍이 감히 하루라도 편히 살지 못했으니 나의 수고로움은 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눈물나게 정말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네요. 지금 이 부분 지금 바로 아까 보기에 나왔던 B 부분입니다. 지금 말의 변론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집, 여기서 바로 주인집, 니은 부분 표시한 주인집이죠. 나중에 33번에서 보겠습니다. 주인집의 여러 식구의 목숨이 나로 인해 완전할 수 있었으며 나로 말미암아 길 위에서 굶어 죽은 시체로 도랑에 빠지지 않게 되지 않았는가. 그만큼 내가 없었으면 너네들 벌써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런 나를 왜 이렇게 버리려 하느냐, 그런 서운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것도 중략 부분이 있고요. 계속 말의 변론은 이어집니다. 슬프다. 내가 비록 늙었으나 오히려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주인이 나를 길러 줄 뜻을 더해 길러줌에 마음을 쓴다면 경치 좋은 곳에서 나이나 새면서 한가로이 세월을 보내는 것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동쪽 교회의 무성한 불이 내 배고픔을 달리기에 충분하며 단 샘물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남쪽 산골짜기의 맑은 물이면 나의 목마름을 풀기에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 자동차 용어로 말하자면은 좀 자동차가 낡은 것 같긴 하지만 뭐 유지비도 별로 안 들고 나름대로 실속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쌓인 피로를 쉬고 고달픔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으며 흔들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고 피곤하면서 소생할 수 있게 하며, 윗부분 올라갑니다. 힘을 헤아려 짐을 맡기고 재주를 헤아려 일을 지키면 비록 늙더라도 오히려 능히 빠르게 떨치면서 길게 울어 주인을 위해 채찍질을 당하면서 쓰임에 대비하고 남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나의 큰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늙어도 이래봬도 아직은 쓸모를 찾으려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이나마 남아있는 쓸모를 찾아가지고 쓰이지 않고 버림받는 것으로 마칠 뿐이라면 나는 곧 발굽으로 눈서리를 밟고 털로 오는 찬바람을 막으며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애오라지 스스로 기르며 나의 천명을 완전히 한다면 도리어 나의 참된 천성에 거슬리는 것이니, 이렇게 주인 뜻대로 나를 그냥 풀어주어서 내버려 두는 건 그게 오히려 나의 참된 천성에 거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나에게 어찌 아픔이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의 변론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B부분 가지고 선지를 만든 것 같이 보겠습니다. 34번에 2번하고 3번 선지가 B에 대한 거네요. B에서 말은 과거 행적을 나열하며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으면, 이거 틀렸네요. 자, 과거 행적 나열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 그래도 힘이 좀 있을 때 이렇게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고, 특히 주인집 가난했을 자기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덕분에 주인집이 굶어 죽는 것을 면했다, 그렇게 과거 행적을 나열했는데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죠. 자기가 늙고 지금은 옛날같이 잘 달릴 수도 없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없고 다 그거 인정합니다. 결코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늙고 뭐 힘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쓸모가 있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일단 앞부분 말이 과거 행적을 나열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뒷부분 주인이 내린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도 맞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틀렸네요. 자신의 능력이 변했다는 것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늙은 대로 쓸모가 있다, 그렇게 근거를 들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2번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3번 선지 보면은 B에서 말은 자신을 기르고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즉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만 자동차 같으면 유지비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들면서 여전히 쓸모가 있다,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썼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인을 설득하고 있다. 뭐 3번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부분, 주인의 수긍 부분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에 시를 의하며 탄식하며 이르기를, 바로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 나온 표현대로 바로 주인이 말의 얘기를 수긍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것은 나의 잘못이로다. 말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옛날에 제나라 환공, 제나라 하면 춘추시대에 여러 작은 나라 중에 하나고, 제나라 환공이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이 관자가 누구냐면요, 중국 고사에 잘 나오는 명재상, 바로 관중입니다. 관중. 네, 명재상 관중을 높여서 또 관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관자가 늙은 말을 풀어놓고 따라가기를 청했으니 관자만이 오직 늙은 말을 버리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능히 그 임금을 도와 천하를 제패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늙은 말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관중과 이 제나라 환공 얘기가 하여튼 아마 같은 교육청에서 문제를 내서 그런지 이번 11월달 고1 국어 독서지문에 이 제나라 환공과 관자 얘기가 관중 얘기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표현을 빌자면은 뭐 이 춘추 시대를 이렇게 제나라가 통일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천하를 제패했다고 하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이 제나라가 원래 약소국이었는데 관중이 환공을 도와가지고 제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관중의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 고1 독서지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제나라 환공하고 관중이 어떻게 이 제나라를 발전시켰는가,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고1 11월달 같은 교육청에서 낸 독서지문 보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주인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34번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34번은 3번 선지입니다. 주인은 늙은 말도 쓰임이 있다는 내용의 고사, 바로 제나라 황공 얘기한 거죠. 환공과 관자, 관중 얘기. 고사를 인용하여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보기에서 수긍했다고 나온 것이고 4번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주인이 이제 자기가 생각을 고친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게 제일 마지막 파트겠죠. 네, 이어 노비 운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잘 먹이고 다만 너의 손에 욕당함이 없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D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선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 선지를 보면요, 뒤에서 주인은 애에서 말에게 내린 자신의 처분을 번복하여, 즉 말 그냥 풀어줘라, 뭐 좋은 말로 풀어줘라고 나쁜 말로 갖다 버려라, 그런 자신의 처분을 번복하여 노비 문에게 말을 잘 보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다. 5번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그래서 34번, 2번 확실하고요.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5세트에 나온 네 문제 같이 봤고요. 아까 전에 이제 가작품을 지은 이금희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작품을 지은 홍우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이 나작품의 저자 홍우원은 조선 숙종때 17세기 때 문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사에서 잘 나오지만 숙종때가 가장 당장의 소용돌이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환국이라고 해가지고 서인과 남인 간에 엎치락뒤치락, 한쪽이 정권을 잡고 다른 쪽 내보내고 그런 게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역시 살다 보니까 이 홍우원의 인생도 그 당쟁 속에서 좀 나름대로 파란만장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은 국어 영상에서는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하여튼 이것으로 고2 11월달 국어 고전 간략복합 모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끝내려고 하고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33번은 니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네, 일단 33번 니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끝맺겠습니다. 이 바로 니은 부분이 주인집이었죠. 말이 가리키는 주인집. 자, 니은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우리 기억 님의 집을 통해서 거의 답은 1번으로 확실시되고 있긴 합니다만,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니은 주인집은 말과 주인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대로 맞겠네요. 주인집 자기가 젊었을 때, 특히 주인이 가난할 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주인을 위해서, 정말 주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 부분은 그대로 지금 말이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답은 1번이 확실하고, 나머지 선제 같이 보겠습니다. 니은은 말과 주인의 역할이 확정되었어? 글쎄요, 뭐 말하고 주인의 역할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지, 뭐 여기 주인집 얘기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역할이 확정되었다, 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억부터가 먼저 말이 안 되고요. 3번 선지, 니은은 말과 주인의 갈등이 아니죠. 일단 자기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여기 1번 선지처럼 굉장히 관계가 밀접했지, 전혀 뭐 갈등 같은 것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좀 갈등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 이거 가지고 갈등이 심화됐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하여튼 이것도 기억부터가 틀렸습니다. 3번 선지, 말과 주인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아니죠. 상황이 전에는 자기가 젊었고 주인을 위해서 아주 뼈빠지게 노력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좀 못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니은은 말과 주인의 현실 인식이 부정적임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글쎄요, 지금 주인집을 위해서 그전같이 자기가 하진 못하지만 아직도 나는 쓸모가 있다. 지금 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일단 말 호스 자체만 보더라도 현실 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기억 부분에서 틀린 거죠.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1번이 확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34번 설명 못 드린 부분 설명을 마치고 완전히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